자, 우리가 이제 1편 문제 봤습니다. 1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집 행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조금은 여러분들 지문상에 정답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를 못 하셨다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2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되는 설계사가 되어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종의 법규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내용들이 떨어지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주변 내용들까지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 대리점이 있는데 그 보험을 파는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은행하고 보험이라고 하는 인슈어런스가 합쳐져서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 관련해서는 반드시 보장성 보험만 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가 아닌 그 금융기관 안에서만 모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원도 금융기관 대리점마다 2명, 2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을 받은 해당하지 않는 것, 모집 관련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당연히 어떤 겁니까? 금지죠. 이런 거 우리가 일종의 뭡니까? 꺾기라고 하죠.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점포 외에, 왜냐하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특별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험회사의 설계사들하고 충돌이 나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기관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 많은 설계사들을 다 등록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어디다 위탁을 줬냐면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원칙인데 생명보험협회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가 동일한데요. 우리가 등록하는 기관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다르냐면은 모집인 중에서 중개사라고 있습니다. 보험 중개사가 있는데 우리가 중개사에 대해서는 어디다 등록을 해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과 설계사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보험중개사는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금융감독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줄여서 상호협정이라고 하는데 상호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때는 제재금은 얼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제일 좋냐면 제재금이라고 하는 걸 부과합니다. 서로 보험회사 간에 협의해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도 아닙니다. 벌금은 법을 어겨야 되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의 원칙을 어떤 기관의 그런 기준을 어떤 행정 규정을 어겼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험회사끼리 정해놓고 생명보험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위반했을 때 뭐를 부과하냐면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제재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제재금이 통상적으로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재금은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는 김에 이 공정경쟁 질서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 거냐면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 직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내용 상호협정을 적용한다. 이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우수인증 설계사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페이지가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맞는 거. 자, 보험계약 유지일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당연히 그렇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고, 일시납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유지일 산정 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일시납 보험은 뭐로 바꿔서요? 예, 월납 보험으로 바꿔서 유지일 산정에 계산을 하고 있고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손해보험, 생명보험협회, 그 다음에 개인보험 대리점 협회 세 개가 나눠서 우리가 각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통합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약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 할 때는 반드시 불안전 판매가, 전년도 불안전 판매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0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은 인증 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우리가 심사를 다시 해서 1년마다 선출을 하고 1년마다 우수인증 설계사의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은 없어요. 우수인증 설계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떤 페이버가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명함에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써놓고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모집할 때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초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이 가장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광고를 위반했을 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위반하는 이게 심의를 받지 않은 거라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안 하고 위반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은요 크게 1억 원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일단은 가장 많은 경우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1억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예,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다른 내용. 여러분들 괘씸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다고 받았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르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게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필 유효기간을 경과해서 우리가 유효기간 경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지사항, 필수 안내사항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뭡니까? 원안과 다른 경우 1억 원. 유효기간을 어겼을 때는 3천만 원. 자,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난이도로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잘 모르면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기억 나온 김에 기억하는 방법은 원안과 다른 경우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경우는 1억 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지나서 우리가 광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3천만 원. 그 외에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생명보험 상품 비교입니다. 우리가 협회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비교가 들어가요. 어느 회사와 어느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거나 뭐 해약 환급률을 비교하거나 이율을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공시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보험협회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들어간다.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비교 공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시험 문제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민원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유형이 아닌 거, 그러니까 민원의 유형이 아닌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험금이 적게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험금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게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내가 제대로 설명 못 들어서 보험료를 돌려달라든지 이런 것처럼 보험료를 반환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되지 이건 민원을 낼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여러분들한테 폭언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구속시켜야지 그게 민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폭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험민원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생소하게 들리긴 하지만 야 폭언하는 게 어떻게 민원이냐 그거는 범법 위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원의 주요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법정 상속에 대한 거 우리가 민법에서 정했습니다. 민법에서 정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으면은 직계, 존속, 그죠? 직계, 존속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래도 없고 위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그죠? 근데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는 여기지만 우리가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같은 공동 상속 1순위가 되는 거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공동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그 상속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도가 자식이나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기여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도 50%를 더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고르는 문제니까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더해지니까 1.5대 1대 1이니까 그죠? 3.5대 1.5를 받는 거니까 이건 내용이 맞는 거고요.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만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 순위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직계 존속하고 동동 순위가 된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순위의 경우 상속 지분율은 동일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율은 항상 50%를 가산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연금 지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다? 모르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이 아니라 뭐로 받습니까? 기타소득으로 받아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 우리 2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계사가 신규로 보험 설계사가 된 경우 그 해 기간에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우리가 7,5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 근데 우리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했다 그래가지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집인 등록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도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반드시 떨어지는 문제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인 등록,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금융기관 대리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 설계사의 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